예, 영상 소리가 좀 작죠? 예. 어쨌든요. 핵심은 그냥 이거예요. 보통 여기는 이제 두 부류의 화를 대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, 하나는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, 하나는 꾹 참는 사람. 자, 터뜨리는 사람은 이 혈관 질환을 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심장마비라든지 여기 뒤에서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런 거. 그 다음에 꾹 참아 놓는 사람은 어떤 질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다? 암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? 암이에요? 아니면은 심장마비로? 둘 다 마음에 안 들죠, 그죠? 예. 그러시고 싶으시다면은 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정말 심각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.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를 피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본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겁니다. 일단 문제가 된다 하는 화는 빈도수가 잦은 거. 예, 자주 화를 내는 거. 여러분들은 화를 얼마나 자주 내세요? 화내는 일이 아마 사람들 틈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된다면 화내는 일이 좀 더 많아질 거고,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거나 내가 어떤 일에 막 이게 쫓기지 않는다면은 화내는 빈도가 좀 더 적겠죠, 그죠? 빈도수가 사실은 어, 어떤 사람은 뭐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안에 스트레스나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일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씩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.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어떤 사람은 큰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이 아주 자그마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어요. 이 자그마한 쓰레기통이 있는 사람은 쓰레기를 몇 개만 집어넣어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뭔가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대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만 받아도 이 쓰레기통이 차요. 쓰레기통이 차면은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겠죠. 그런데 누구한테 비울까요? 어디다 비울까요? 제일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한테 비워요. 지금까지 있는 걸 그쪽에 그냥 싹 쏟아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쓰레기통이 작은 사람은 쏟아내도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안 줘요. 그리고 쓰레기통이 적으니까 자주 비워야 돼요. 수시로 화를 내야 되는 거죠. 근데 화내고 나면은 또 쓰레기통이 비워지니까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끝을 내요. 근데 반면에 쓰레기통이 엄청 큰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? 웬만큼 채워도 안 차. 그리고 채우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썩어가고 있어, 쓰레기가.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은 찰 수가 있겠죠, 그죠? 밑에서 썩어가니까 자꾸 쓰레기가 좀 더 내려가고 해서 쭉 모아놨다가 막판으로 던지는 사람한테 쓰레기를 왕창 비우는 거예요. 비울 때는 밑에 썩은 게 나오니까 정말 썩은 내가 나겠죠, 그죠?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요. 그리고 자기도 놀래.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화를 내지? 주변 사람도 깜짝 놀래.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? 평소에 화 안 내는 사람이잖아.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. 그런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? 오히려 의아하고 당황하고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. 쓰레기통이 큰 사람이 좋을까요? 적은 사람이 좋을까요?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? 수시로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해요? 아니면은 꾹꾹 참아서 눌러놔도 한평생을 눌러놔도 다 당길 만한 큰 쓰레기통을 가지고 계세요?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둘 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시로 터뜨리는 사람, 그냥 꾹꾹 참는 사람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낸다. 이게 뭐 딱 몇 번, 하루에 몇 번 내라. 얼마나 이게 없지만 내가 느낄 때 나는 좀 자주 낸다. 아니면 주변 사람, 저 사람 화를 자주 낸다. 그래서 같이 지내기가 뭔가 사람들이 피하거나 좀 어려워한다.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것도 조금 관리가 필요한 화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빈도수라고 볼 수 있고. 또 하나는 강도예요.
강도가 아니라 강도. 얼마나 세게 내느냐. 이 자기가 당한 또는 공격받은 그 정도의 적절한 화 강도면 괜찮은데 상황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주변 사람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? 이런 말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?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은 내가 상황에 비해서 좀 더 센 강도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센 강도라면 어떨 것 같아요? 그 일에만 화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. 누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번 화낼 기회에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이런 것도 내가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화에 속한다.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. 또 하나는 지속 시간이에요. 화가 나면 오래 간다. 여러분들 화나면 얼마나 가요? 하루?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물론 하루도 하루의 아침이냐 저녁에 따라서 막 달라지겠지만은 나는 화나면은 좀 세게 났다 하면 일주일 간다. 근데 화라는 감정 자체는 오래 못 가요. 금방 사라져요. 사라지고 원래 화가 나기 전에 있었던 감정, 그걸 우리는 1차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을 2차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화라는 2차 감정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져요. 그 반면에 1차 감정은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. 그 사람이 이제 꼴보기 싫어. 미워. 미움의 감정, 뭔가 억울한 감정, 뭔가 슬프고 뭔가 이런 감정들이 이제 그 화 밑에 숨어 있었던 감정인데 이 감정은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가요. 물론 어떤 사람도 화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입이 대빨만큼 나와가 삐져가지고 며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요, 화는 말 그대로 불이잖아요. 불. 불은 땔감이 있어야 타요. 다 태우고 나면 불은 어때요? 꺼져요. 그런데 오래 간다는 것은 땔감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땔감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. 땔감을 누가 제공할까요? 자기 자신이. 뭘로가 할 것 같아요? 생각으로 해요. 아니 말이야. 내가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이나?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점점 열받아요. 아니,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냐? 몇 번째라. 그 사람은 그냥 나만 보면은, 내가 뭐 자기 밥인 줄 아냐? 또 이런 생각하면 또 더 열받아. 이런 땔감을 내가 계속해서 제공하면은, 제공하는 한 화는 쉽게 안 수그러질 거예요. 결국은 점점 길어지겠죠. 왜 땔감을 제공할까요? 자기가 생각으로. 과거의 기억을 막 더듬어 가지고 화날 만한 땔감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 현재 생각으로 불러와요. 그걸 왜 할 것 같으세요? 아니, 화내면 자기만 힘든데, 화내면 자기 마음은 그냥 지옥인데, 왜 그런 힘든 일을 자꾸 할까요?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시키고 또 느리고 밤에 잠도 설치고. 그 이유를 저도 잘 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. 취미생활이라고. 그냥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은 중독인지 취미인지 그 중에 하나겠죠. 그죠? 네. 그래서 화가 나면은 오래 간다 이러면은 땔감을 내가 제공하고 있구나. 더 이상 땔감을 제공하지 말자. 그러면은 불은 꺼진다. 이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 화 밑에 숨어있는 밑에 남아있던 재 중에서 안 타는 게 있거든요. 그거는 내가 뽑아내 가지고 잘 털어서 잘 관리하면은 화 문제는 또 해결이 되겠죠. 그죠? 예.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화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. 그다음에 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? 표현 방식이에요. 화 자체는 제가 볼 때,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화라는 감정 자체는.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내 안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나와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돼요. 화로 인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아요. 심각하면은 어디까지 가요? 교도소 가요. 화로 인해서. 화로 인해서 그래서 우발적인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, 근데 이 화가 공격성과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되면은 이렇게 나한테 굉장한 데미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가 돼요.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빈도수가
이 중에 한두 개 내가 있다 싶으면은요, 아, 내가 화학 관리하는 걸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화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셨다가, 예,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쉬는 시간에 이제 그냥 가기 아까워서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화 분노 다루기 이 mp3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제가 그거를 한번 들어봤어요. 그때는 어떻게 강의를 했길래 보니까요,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가고,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강의 실력이 옛날만큼은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스스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,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. 그냥 모니터 앞에서 하니까 그렇다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, 혹시 그 전에 했던 강의들이 원래 시간도 좀 더 충분하고 직접 보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맛깔질 수 있으니까,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요, 써난 대로 이렇게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 주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좀 쉬셨다가 지금 10시 30분이니까요 3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